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 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강원도 화천군이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소각 대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 5일까지를 산림인접경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인화물질 제거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영농 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마을 공동 소각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귀농 귀촌가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농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신고에 의한 이 공동 소각에 좀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운영은요, 농가에 불로키 신고가 없어도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위험 지역의 위험 물질을 미리 제거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적극적인 산불 예방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불 예방을 위한 화천군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오이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감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1,483톤, 과일과채 757톤, 일반 채소 5,086톤 반입됐습니다. 총 7,327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또 비교를 해보죠. 어제보다 26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무입니다. 192.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92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는데요. 한 99.64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949원, 최고가는 19,600원, 최저가는 18,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8,000원대, 거의 19,000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7,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1,125원, 오늘 평균가가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11월 22일 19,691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폭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어제 가격 17,824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오늘 가격 18,949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겠습니다. 370.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364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1톤, 한 6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574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9,574원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22,000원대였죠. 어제보다 3,397원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좀 보면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23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죠. 29,000원대였는데 지금 23일부터 오늘까지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밑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9,574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추 보겠습니다. 66.6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67.5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9톤, 한 1톤 정도 줄었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2,532원, 최고가 2,850원, 최저가는 2,4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2,532원입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좀 떨어졌네요. 264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부추 500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높았던 가격을 형성한 날은 바로 25일이었습니다. 2,951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가격은 다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체크해보면 2,53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생고추네요. 150.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146.7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43,332원,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는 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 48,217원이었네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떨어졌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오늘 4,885원 더 하락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이맛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11월 20일에 43,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폭씩 계속 오르다가 23일 때 53,000원까지 시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하락하다가 어제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좀 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은 46,0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기간 중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좀 추이를 보면요. 지난해와 올해 좀 반대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29일부터 4일까지는 하락세인데 올해는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다든가 지난해 좀 하락했던 기간에 올해는 좀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일부터 27일 이번 한 주도 보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가격 43,332원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맛고추 경남 진주시 39,97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충남 공주시는 31,741원이고요. 경남 밀양시 32,77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54,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창원시가 가장 높습니다. 44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 오늘 196.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한 143.6톤 정도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5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51,630원, 최고가 57,000원, 최저가는 4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51,630원, 어제는 56,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 5,133원 더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봐야겠죠.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는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2일 가격이 76,000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24일까지는 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24일 기점으로는 하락폭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57,000원입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백다라기 오이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또 높은 상황입니다. 간격도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구간을 보면 20일부터 오늘까지 지난해 같은 경우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같은 경우 간격을 좀 줄여낸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51,630원,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백다다기 오이 전남 고흥군 47,85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경북 상주시는 46,624원이고요. 충남 공주시 43,59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73,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고흥군이 가장 높네요. 47,85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오이 도매가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66,667원입니다. 어제 65,667원이었네요. 가격 차이는 한 5,000원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 대구, 대전을 봤을 때 서울, 대구는 6만 원, 대전은 62,000원으로 시세는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8,000원, 서울이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대구는 2,000원, 대전은 5,0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요, 평년은 오히려 좀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 51,692원인데요. 8,971원, 오늘 가격이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6,200원, 8,444원, 특히나 대구 지역 가장 많이 올랐죠. 12,267원 오르면서 오늘 가격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전해드릴 채소가요, 바로 아삭한 식감과 또 향으로 먼저 먹는 오이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오이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요, 오이 경매가 펼쳐지는 지금 오이 경매장 아닌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어제보다는 오이 반입량이 조금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오이 경매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우리 오이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이 경매사 김오식입니다. 네. 우리 오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김오식 경매사님. 네. 아, 근데 지금 어제보다는 네.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경매사님. 네, 어제는 238톤 들어왔는데 오늘은 197톤으로 좀 양이, 지금 겨울 오이들이 이틀 작업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하루는 좀 많고 하루는 좀 적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입량이 이제 우리 농산물들을 보면은요, 이제 전날이 좀 양이 많았으면 그 네. 다음 날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네, 예. 적고 늘고 예, 예. 이게 좀 부족하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이 하면은요, 지금 입김이 벌써 입김이 막 이렇게 나요. 예, 오이 하면은 사실 좀 이렇게 좀 시원한 청량감의 채소이기 때문에 네. 예, 이 계절 좀 전반적으로 좀 취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이번 주가 또 김장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오이 같은 경우에는 또 김장하고는 조금 별개의 채소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도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많이 둔화됐는데요. 그래도 오이는 탄품목에 비해서 그래도 시세가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네, 아유, 시세가 좀 양호하게 흘러간다는 거는 누가 경매를 잘해서일까요, 경매사님? 제가 잘해서입니다. 참 우리 경매사님은 네. 좀 이렇게 다른 경매사님과 다르게 좀 말씀도 조근조근하시고 되게 수줍음이 많으신데 또 경매만큼은 항상 예, 워낙 예. 잘해주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일 시세는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네. 자,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서두에 좀 양을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오늘 양이 좀 꽤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오늘 물량이 197톤 들어왔고요. 일평균 따지면은 지난주보다 일평균 한 40톤 정도씩 지금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보다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네. 어제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지난주보다는 꽤 많은 양이 좀 늘어났고요. 지금 어떤가요? 좀 양이 아무래도 이제 가을 오이하고 네. 겨울 오이가 이제 같이 좀 들어오는 이런 시기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항상 매년 어려운 시기인데요. 지금 가을 오이하고 겨울 오이가 딱 겹치는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양이 좀 늘어나면서 좀 시세가 좀 걱정될 법도 한데 그래도 워낙 뭐 경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경락가 얼마에 좀 거래된 상황일까요? 네, 지난주보다는 좀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105이 18kg 기준 특 기준 하면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다음에 치청 같은 경우는 10kg 특 기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입되는 오이가 105위하고 취청 오이가 이제 네. 줄을 이루는 상황이고요. 105위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락동이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전체 물량의 105이가 한 80에서 85% 그렇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동에 지금 모든 오이들이 거의 뭐 105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그럼 105위만 갖고 봤을 때도 지금 이게 18kg 기준이잖아요. 네, 예.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오늘 경락가 형성을 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가장 특인 경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좋은 오이일 경우. 예, 예. 예. 지금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2만 5천에서 3만 원대 이렇게 높게 형성됐고 이번 주는 좀 떨어졌어도 그래도 11월 한 달 이렇게 평균 봤을 때 그래도 한 올해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시세가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현 시세가 지금 굉장히 그럼 오이 입장에서 고단가를 좀 형성하고 있다. 예.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몇 년에 예, 한 번 예. 나올까 말까 하는. 그죠. 작년보다도 지금 지난주에는 상당히 좋았고 이번 주 들어서도 작년보다도 일평균 한 40톤 정도 물량이 증가했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 시세가 한 2, 3천 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시세라고 합니다. 누가 경매를 잘해서요?
농가들이 농사를 워낙 잘 지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격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좀 좋은 시세를 지금 특히 오이만큼요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네. 뭐 산지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도 최근 좀 많이 하실까요? 지금 뭐 농가들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딱 유시세만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좋고요. 또 다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김사가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좀 시세가 굉장히 좀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10월 초순에 장마가 2개 오면서 그 온 이후에도 계속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많다 보니까 가을 오이들이 이제 병충해라든가 또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물량이 줄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썩 좋은 상황에서 네. 예, 가격 상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제 소비가 막 받쳐주면서 시세가 좀 상승하면 좋으련만 네. 사실 이제 잦은 비로 인해서 네. 그에 따른 좀 작황 상태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오이가 좀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 좀 전반적인 지금 요 시기에 들어오는 우리 오이 품질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제 겨울이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짧고 깔이 좀 미색인 오이가 좀 덜어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품질이 많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 오이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좀 날이 추워서인지 좀 짧아요. 네, 오이들이. 네. 그렇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색택이 작년에는 좀 미색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약간 좀 짧더라도 색택이 좀 작년보다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오이 좀 들고 오셨는데 좀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지금 예. 한눈에 봐도 지금 이제 가져오신 요 오이는 그래도 좀 가장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오이잖아요. 예, 좋은 맞습니다. 시세를 오늘 예, 예. 아마 최고 시세를 받은 지금 네. 오이일 텐데 이 오이는 지금 길어요.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길이가 받쳐줘야만이 그래도 좀 제 시세를 받는 오이일까요? 아직은 긴데요. 겨울오이 특징이 타계절에 비해서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좀 짧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도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채 길이가 한 24에서 25cm 정도 되고 이 표피가 약간 연한 녹색을 띈 게 좋은 오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연한 빛이 좀 돌아야 되고 예, 예. 전반적으로 길이가 한 그래도 25cm 정도는 예, 25cm 정도. 그거보다 더 길면 더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한 24, 5cm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좋은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좀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좀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이제 좀 길이가 좀 짧아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네, 좀 맞습니다.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예. 시기에는요. 예,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제 시설물 관리라든가 온도 조절이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날씨에 따라서 이게 품질이 시시각각 여름이나 가을보다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예, 좀 관리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요 정도만 지금 올라와도 참 시세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예, 최고 지금 좋은 겁니다.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서 좀 날이 추워지면 점점 이제 짧아져요. 네. 겸사님, 우리 사람도 이제 날이 추우면 이렇게 좀 움츠리고 네. 좀 더 좀 이렇게 저도 오늘 더 조그매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작은데? 아닙니다. 예. 네, 겸사님은 저랑 뭐 키 차이가 별로 안 네. 나는데 아무쪼록요 작을수록요 좀 이렇게 야무진 맛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요 길이가 짧아져도 사실 오이 맛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 오이하고 이 겨울 오이 좀 맛 차이가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름에는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갈증 해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소비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겨울보다는요. 그래도 겨울에도 또 겨울 산행들 많이 가시고 또 이제 차가 아삭아삭하고 좀 약간 시원한 맛에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좀 소비가 좀 그래도 많이 되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사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이거 오이 소박이 하면은 이게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산지에 계신 분들 특히 이맘때는요. 오이 같은 경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시세만 좀 나와줬으면 하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출하시에 좀 전략도 좋고요. 예, 산지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지금 전해줄 수 있을까요? 네, 겨울에는 이제 뭐 시설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작업 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업 후에 냉해 입지 않도록 보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위에 좀 약한 작물이다 보니까 네. 냉해 피부에 좀 당하지 않도록 좀 꼼꼼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삭한 식감의 맛있는 오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소식 안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오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뭐 벌써 11월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1월 달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11월 지난해와 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이었냐? 반입량과 시세가 좀 어떤 편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달 오이 반입량은 일평균 163톤으로 지난해 11월 일평균 184톤에 비해서 20톤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백다닥이 100개 상품 기준 가격은 약 5만 5천 원으로 전년 3만 7천 원 대비 크게 오른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번 달은 반입량이 줄면서 시세가 크게 올랐는데 이 출하량이 감소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달 오이 출하는 야간 기온의 하락과 일조량 부족, 그리고 일부 지역의 바이러스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오이 작황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생육이 더디고 충청 지역은 잦은 호우와 병해충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 텐데 오이 농가에서는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동절기에는 흐린 날이 많아 일조량이 부족하고 시설 하우스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시기에는 온도와 수분 관리로 생육을 안정화시키고 약재를 주기적으로 살포하여 바이러스와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달과 다음 달 정식 면적은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경기 충청권에서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해 정식을 10월로 앞당긴 농가가 많아서 이번 달 정식 면적은 약 4% 정도 감소했고요. 12월은 주산지인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의 정식 면적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에 오이 반입량과 시세도 좀 예상을 해주시죠. 네, 11월 말에 충청 권역 출하가 대부분 종료되겠지만 경북과 전남으로 반입량 비율이 늘어나면서 12월은 이번 달과 비슷하게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작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약 5만 8천 원에서 6만 2천 원 선에서 형성되어 11월 하순과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청오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청오이 출하량 좀 얼마나 되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10월, 이번 달 11월까지 기온 하락과 일조량 감소 그리고 병해충 발생으로 출하량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약 5%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는 추청오이 반입량과 시세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치청오이도 백다닥이 오이와 마찬가지로 반입량은 11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시세가 평년에 비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네. 높은 가격대에 대한 반발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 가격은 하락세가 있겠으나 평년 가격인 3만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격이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 동절기에 좀 소비 상황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겨울에는 여름철보다는 소비가 다소 감소하겠고 구매력 부진으로 전체적인 소비는 줄겠으나 요식업 피클용이나 소박이용으로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오이에는 수분도 많고요. 네. 또 비타민도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숙취해소 또 갈증 해소에 굉장히 효과적인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한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많으시죠. 요때에 오이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54.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09.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92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8,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0,000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10,000원 아래의 평균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885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1월 23일까지는 지금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11,777원까지 평균가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23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네요. 9,921원입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136.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0.66톤 증가했습니다.
사과 미얀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30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1,000원대, 자, 오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21,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죠. 어제보다 9,86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1월 25일 이틀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25일 가격 32,839원이었고요. 25일 기점으로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1,000원대의 평균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감도 보겠습니다. 오늘 82.5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94.96톤, 한 95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44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말랭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만 6,31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만 5천 원, 최저가 11만 2,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1만 4천 원대, 오늘은 11만 6천 원대의 평균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1,535원 가격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3일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3일 가격 12만 원이 넘는 평균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23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소폭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가격 11만 6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도 보겠습니다. 오늘 27.0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3.2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 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6,09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7,000원대 평균가였습니다. 오늘은 26,096원이죠. 어제보다 1,798원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1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34,000원까지 형성이 돼 있었는데 하루 만에 4,000원 정도 빠지면서 22일 가격 3만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또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25일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틀 전부터 다시 하락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3만 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8일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올해 가격 36,000원까지 올랐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에서 지금 11월 27일 가격 31,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오늘 가격을 좀 비교해 보자면 올해 가격이 2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23,750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진주시는 1,861원이었습니다. 전남 담양군 13,44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평균가 23,75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채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18.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9.3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지 않고요. 0.5톤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6,85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6,000원대의 평균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718원 가격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이틀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5일 가격 37,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루 만에 좀 뚝 떨어지면서 어제 가격이 29,000원, 이 가격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초반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는데 올해 가격의 상승폭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강세에 있습니다. 오늘 가격 2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겠습니다. 강원 춘천시 23,016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평택시는 19,056원이었습니다. 경남 고성군 21,96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4,000원, 평균가 25,817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방울토마토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전국 평균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31,000원이었고요. 오늘 800원이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2,2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모두 3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 대구는 31,000원인데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는 어제와 같은 가격, 대전은 4,000원 하락한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모두 오른 상태인데요. 전국 평균가 보시면 13,340원이 올랐고요. 지금 모든 지역이 올랐지만 서울 지역이 특히나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6,250원 모두 오른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방울토마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추 방울토마토 반입량과 시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1월 대추 방울토마토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 약 30톤으로 지난해 동기 25톤에 비해서 약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대추 방울 3kg 상품 기준 평균 가격은 약 14,400원으로 지난해 동기 14,800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고요. 반입량이 증가한 것은 원형 방울토마토에서 대추 방울토마토로 장목 전환한 농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11월 하순 들어서 기온 하락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현재 주 출하 지역도 어딘지 궁금하고요. 또 작황 상태는 어떤가요? 네, 현재 춘천, 평택, 부여, 보성, 화순 등에서 출하되고 있으며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육이 지연되어서 남부 지역 출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정식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가오는 동절기 정식 면적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11월 정식 면적은 10월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많아서 지난해보다 약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2월 정식 면적은 1월에서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아서 지난해 대비 약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출하량과 시세도 좀 예상을 해주시죠. 네, 정식을 앞당긴 농가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은 증가하고 시세는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원형 방울토마토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반입량과 시세 짚어주시죠. 네, 11월 원형 방울토마토 일평균 반입량은 약 25톤으로 지난해 27톤 대비 소폭 감소한 상황이며 5kg 상품 기준 평균 가격은 21,000원대로 지난해 16,000원 대비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출하량은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12월 출하 면적은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많은 관계로 지난해 대비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에는 온도가 좀 낮아져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하우스 내 기온이 10도씨 이하가 되면 생육이 정지하게 되고 5도씨 이하가 되면 저온 장애가 발생하는 관계로 온도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네. 특히 환기 시에 차가운 공기가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 좋은 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적의 재배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요즘 스마트팜을 좀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테스트베드 교육장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개발팀 정경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진안군 토마토 재배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나요? 저희 진안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마토에 대해서 후발주자인데요. 2014년도부터 좀 계속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요. 2019년 11월 현재 한 16농가에서 한 7헥타르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안군에서는 주로 이제 가공용, 대과용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방울토마토가 일부 재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지역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생과형 방울토마토를 시험 재배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을 활용해서
고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 네. 농업 시범 교육장을 활용해서 네. 이제 방울토마토 시범 재배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스마트 농업 교육장은요.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현장에서 그 스마트 농업을 시작하시는 농가에서 실습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농가들이 스마트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장소로 좀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 스마트팜에서 저희가 대추방울토마토 5개 품종과 딸기 1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일사량이라든가 온습도 변화에 맞게 양액기 공급, 보온 등을 제어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가에서 네. 스마트 농업을 하기 전에 혹은 뭐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교육을 네. 받고 실습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스마트 농업 네. 실험 교육장은 지금 지역 농업에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귀농인이나 젊은 농업인들이 이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 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작물 재배, 병해충 오염 우려로 유리온실 내의 작물을 보고 시스템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은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습해 보는 것이 농가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스마트 교육장을 활용해서 그 농가에 이렇게 준비하는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을 누구나 지금 활용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저희 교육장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하면 이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스마트 농업을 준비하는 농가는 처음에 2,000평 정도 하우스를 하는데요. 거의 10억 원의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거액의 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와 같은 이제 농촌 지도사와 같이 양액기라든가 하우스에서 복합 환경 제어도 해보면서 작물을 재배를 해보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온실 교육장이 나중에 작물 재배를 하면서 농가에게는 작은아마 기댈 수 있는 좀 언덕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투자 비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아마 좀 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농가에 네.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 스마트 농업 실습 교육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귀농인 대상, 학습 단체, 진로 체험형 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에게 미래의 농업인 스마트 농업을 소개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농작물은 주인의 관심과 사랑으로 큽니다. 네. 작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농작물은 잘 클 것입니다. 우선 거액이 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요. 스마트 농업 분야의 교육을 한 2년 정도 받으시고 선배 농업인들의 농장에서 1년 정도는 꼭 실습을 해보시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도 많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도전하시는 분들은 미래 농업의 선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을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현재 방울토마토 소비 상황 어떤지 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방울토마토 품종이 있다면 어떤 품종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소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귤이나 딸기 등 제철 과일에 대체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인기 있는 방울토마토로는
최근에 주황색의 황금 대추 방울토마토나 초코 방울토마토 같은 색다른 토마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코 방울토마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맛이 초코 맛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색이 적색.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양한 품종의 방울토마토들이 있습니다. 뭐 제철 과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방울토마토도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책 방울토마토에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감자입니다. 감자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25.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37.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자 수미 품종입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97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만 원대, 자, 오늘은 2만 원 아래로 평균가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40원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일까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25일 가격 28,5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좀 뚝 떨어지면서 어제 가격 23,000원, 오늘도 역시 같은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지금 현저히 올해 가격이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 지금 19,000원대입니다. 오늘 가격이죠. 오늘 가격 보시면 19,976원으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평창군 15,918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홍천군은 1,236원이었습니다. 전남 해남군 13,185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9,000원 기록했고요. 보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6,83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네, 감자 도매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가격 전국 평균가 보시면 23,200원이었고 오늘은 22,4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800원 지금 하락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과 부산 각각 23,000원, 22,000원으로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 대구와 광주 22,000원, 대전은 23,000원이었는데요. 각각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 평균가 보시면 33,107원이었는데 오늘 가격과 차이가 많죠. 1,707원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모두 지금 9,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평년 가격 34,600원이었는데 지금 11,600원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감자 경매 상황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감자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 옆에 정말 푸근하고 듬직하신 우리 경매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청화 감자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경매사님. 와, 우리 따뜻할 때 만났잖아요. 오, 우리 이용호 경매사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예, 그때는 뭐 하와이안 막 복장하고 방금이라도 하와이로 뛰어갈 듯한 복장이었는데 굉장히 옷이 좀 이렇게 두툼해졌어요. 예.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져갖고. 네.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 감자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나요? 원래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감자가 좀 더 나가는데요, 항상. 네, 이번 주에는 뭐 저번 주까지는 그 김장 시즌이라 아무래도 감자 고구마는 좀 덜 나간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아무래도 주초에는 김장거리보다는 감자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 물량도 조금 늘었지만은 시세도 뭐 조금 더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좀 나쁜 흐름은 아니네요. 감자 같은 경우는요? 뭐 1년 내내 감자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등락폭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조금 올랐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매사님. 자,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좀 생산량이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좀 생산량이 늘어난 상황일까요? 그 작년도에 감자 가격이 워낙 좋았고 채소 가격, 뭐 무배추, 뭐 양파 채소 가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밭에 이제 감자들이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올해 이제 뭐 물량 그 재배 면적이나 물량 면에서 한 1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10% 정도 지금 생산량은 좀 증가를 했지만 이 영향이 작년에 워낙 뭐 감자가 고단가를 형성하고 워낙 시세를 좀 잘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도 올해 좀 감자 재배 면적을 늘리신 농가가 많은 거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채소 가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감자가 시세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이제 반입량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한 가락동에 어느 정도 양이 좀 들어온 상황일까요? 지금 오늘 반입량은 약 한 230톤으로 저번 주보다는 한 10% 정도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 주까지는 이제 저장 감자하고 보성 지역 가을 이모작 감자가 들어왔는데 금주부터 해남께 이제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감자 반입량. 네, 그러니까 가을 이모작 감자하고 지금 해남 감자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양이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지난주보다도 한 10% 정도 좀 증가한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저장 감자, 보성 감자, 뭐 해남 감자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지금 늘었습니다. 네. 자, 뭐 좀 양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가격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얼마에 지금 거래된 상황일까요? 지금 전년도보다 뭐 워낙 지금 싼 가격이지만 전년도에는 이제 저장 감자 최고가가 4만 원, 뭐 평균가가 뭐 2만 4천 원. 근데 이제 오늘 저장 감자는 2만 4천 원이 최고가고요. 평균가는 한 16,000원 정도 형성되고요. 특히 가을 이모작 감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최고가 4만 4천 원까지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뭐 지금 3만 원 정도로 저장 감자는 한 35%, 가을 이모작 감자는 한 30%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이맘때죠. 이맘때가 이제 최고가 우리가 한 4만 원까지 가격이 좀 나왔던 상황인데 오늘 최고가가 2만 4천 원이에요. 평균 시세가 얼마라고요? 평균 시세는 이제 한 차가 왔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요. 평균 시세가 올해는 지금 16,000 정도, 작년에는 2만 4, 5천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한 2만 원 중반까지 가던 이제 평균 시세가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가격이 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매사님. 산지에서 좀 걱정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좀 어때요? 올해는 이제 태풍이 뭐 3번, 4번 지금 뭐 우리나라로 오면서 특히 이제 지금 나오는 보성하고 해남 지역 예년에 비해서 한 50% 지금 감소한 상태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지금 육지로 올라올 감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작년에 워낙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단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특히 산지에서는 올해 시세로 많이들 걱정하시고 또 많이들 실망하실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산지를 좀 쭉 다녀오셨잖아요, 겸매사님께서. 예, 어디 제주도 다녀오신 거예요? 뭐 보성, 해남, 제주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좀 이제 보성, 해남,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동절기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제주도 상황이 좀 가장 많이 안 좋은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감자가 원래 12월부터 시작해서 뭐 후년 뭐 3월까지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나올 게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세 형성도 어느 정도 감자 양이 올라와 줘야지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뭐 몇 장 이렇게 올라와서는 시세 형성도 힘들 것 같고요. 올겨울은 좀 힘든 뭐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벌써부터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실 이제 동절기에 특히 제주도 지역 감자는 지금 거의 만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뭐 겨울 감자 너무 지금 비싸지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하실 텐데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에요? 올해 이제 감자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로 이제 출하를 안 하고 저장돼 있는 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소비하는 감자는 저장 감자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 뭐 구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이제 뭐 좀 만날 수 있는 이제 동절기 감자가 없다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아유 감자 시세 또 너무 뛰는 게 아닌가 걱정들 하시는데 저장 감자 넉넉히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좀 품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감자 좀 보여주세요, 겸매사님. 예, 지금 딱 보면 한눈에 봐도 진짜 좋은 감자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전반적인 지금 이 시기에 품질은 좀 어때요?
올해 이제 잦은 비 때문에 감자 뭐 수확량도 한 50% 줄었지만은 대과보다는 소갓, 그러니까 뭐 중자, 소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땅이 질다 보니까 기형과가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성 지역 감자인데 뭐 거의 뭐 특품에 속하는 감자입니다. 네. 그 표정 감자가 예. 유난히 못생기고 커요, 얘는. 예. 그러니까 그 가을 감자를 선별하실 때 요런 이제 아주 큰 감자는 요 왕특 사이즈의 이 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뭐 시세가 뭐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하실 때 꼭 왕자는 왕왕으로 따로 빼서 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특징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품질은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요 시기에는요. 네, 큰 문제는 없고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가격을 받는 요 특징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시세를 좀 보면은 일단은 이게 가장 좋은 시세를 받는 이제 감자인데 이건 좀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 뭐 크기면이 가장 좋은 시세를 받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건가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기입니다. 여기 이제 요게? 네. 깎기도 편하고 이런 큰 감자 같은 경우는 좀 굴곡이 많기 때문에 깎아서 쓰기가 좀 불편하고요. 잘랐을 경우에 그 가운데 이제 공과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에 비는 감자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표면이 예쁘고 깎기 좋은 감자가 아무래도 소비자가 많이 찾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가장 또 좋은 시세를 받았던 감자입니다. 표면이 좀 매끄럽고요. 한눈에 봐도요. 참 요거 참 쪄서 먹으면 참 포심포심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자, 지금 먼저 살짝 좀 뭐 우리 산지에서 좀 짚어야 될 부분들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시세 부분에서 뭐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좀 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법도 좋고요. 선별할 때 뭐 아까 뭐 왕왕이다, 왕특이다 좀 잘 선별해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감자 선별은 뭐 5가지 정도인데요. 왕왕, 왕특, 특, 상, 중 뭐 그렇게 하는데 선별만 깨끗이 잘 해주시면은 시세는 물론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들고 있는 요거 좀 높이 올려 보내주세요. 요게 지금 왕특, 이게 왕왕, 이게 왕특. 이게 왕특입니다. 그래서 왕왕하고 왕특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섞어버리게 되면은 이 시세가 더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항상 정확히 크기별로 좀 꼼꼼하게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자로 치면 저는 소자, 우리 경매사님 어때요? 왕왕이에요? 네, 저는 왕특 정도로. 그래, 왕특. 예.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철저한 선별로요. 올해 좀 감자 시세가 좀 많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좀 좋은 품위 위주로 가락동을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자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자가 진짜 크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얼굴만 하는 감자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감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뭐 반입량과 시세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네. 11월 일평균 반입량은 232톤으로 전년 동기 215톤 대비 약 8% 증가하였습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 가격은 19,700원으로 전년 동기 42,200원 대비해서 약 53%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달 감자 출하 동향은 어땠나요? 예, 호남, 영남 등 내륙 지역에서 가을 감자가 출하가 시작되었으나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출하 조절되었던 고랭지 감자와 저장 봄 감자의 출하 영향으로 전체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감자 주출하 지역의 작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을 감자 주산지인 제주 지역에서 태풍과 우박 등 기상 피해가 누적되어 작황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내륙 지역도 일조량 부족과 생육기 가뭄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 대비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가을 감자 생산량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2019년 가을 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21.2% 감소한 33,694톤으로 전망되고요. 재배 면적은 지난해 수확기 가격 강세로 내륙 지역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으나 제주 지역에서 피해로 인해서 감소한 데 따라서 전체 면적은 지난해 대비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감자는 저장에 들어갈 텐데요. 감자 수확 후에 저장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감자를 본 저장하기 전에 예비 저장이 필요하며 용도별로 저장 방법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네. 예비 저장 과정을 통해서 수확 시 발생한 상처를 자연 치유하고 표피를 튼튼하게 만들어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저장은 온도를 3도씨 내외로 유지해 싹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식용 감자는 4도씨 내외, 가공용 감자는 7에서 8도씨 정도로 저장하다가
출고 20일 전부터 서서히 온도를 높여 20도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입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자 수입량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9월까지 수입된 감자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8.9% 증가한 12만 2,535톤이었는데요. 9월의 신선 냉장 수입을 보면 시장 유통용보다는 가공 제품 원료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소비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겨울로 접어드는데요. 어떨까요, 좀? 네. 김장철로 감자 소비가 주춤하였으나 김장이 종료되는 12월부터는 소비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네. 하나가 바로 이 감자라고 합니다. 오. 감자에 들어있는 녹말 성분이 위를 보호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네. 비타민 B와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아침 공복 시간에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네네. 위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바쁜 아침에 좀 식사 챙겨 드시기 힘든 분들은 감자로 좀 끼니를 거르지 말고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을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756원입니다. 최고가 6,440원, 최저가는 2,83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65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073원입니다. 최고가 15,670원, 최저가는 7,330원이네요.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호주 품종도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334원입니다. 최고가 22,450원, 최저가는 12,830원이네요. 어제와 같습니다. 네, 대파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014원입니다. 최고가 4,540원, 최저가는 1,460원에 판매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12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갓 1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218원이고요. 최고가는 5,930원, 최저가는 1,98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44원 더 올랐네요. 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7,014원, 최고가는 7,990원, 최저가는 5,96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와 비교해보죠. 어제와 같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당근 무세척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67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5,900원, 최저가는 2,98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 수입 품종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39원, 최고가는 388원, 최저가는 170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1원 더 상승했고요. 깐마늘 국산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760원입니다. 최고가 8,600원, 최저가는 4,98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11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042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802원, 어제보다 좀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은 1,766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겠습니다. 5,051원에 판매가 됐네요.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나오면서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끝으로 한 가지 정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가요 2019년산 봄감자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 다음 달 14일까지 논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봄감자 보급종은요 수미 품종으로 마을 이장을 통해서 각 읍면지구 농업인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요. 공급 가격은 32,960원, 20kg 한 박스라고 합니다. 네, 이 공급이 확정되게 되면 각 지역 농업을 통해서 내년 1월 말부터 4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봄감자 정부 보급종은 순도가 높고 또 품종 고유의 특성을 좀 잘 보존하고 있어서 고품질의 감자를 생산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주 예시량이 6만 640kg으로 한정돼 있어서요. 보급종 종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이벤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안 하려고 하니까 좀 허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청갓과 감귤 그리고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